네, 안녕하십니까. 어, 시간이 되는 대로 오늘부터는 죽음에 이르는 병 관련하여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가능하면 제가 영상을 찍을 시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전문적인 자료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시켜 드리고자 이 영상을 찍습니다. 먼저 이 영상은 죽음에 이르는 병과 나머지 사상서들에 대한 이 작품들을 제가 번역을 하기보다는 주로 마이너리티한 작품들을 번역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렇게 소개를 한 이유는 원래 키르케고르는 가명의 저자보다는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던 본명의 작품에서 정말로 하고 싶은 얘기를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내에 가장 많이 읽혀지는 책들은 대부분 다 가명의 사상서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영상을 찍는 것은 가명의 사상서와 본명의 작품과의 관계에서 그 관계성과 그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더 전문적으로 번역하고 해설해 드리고자 이 영상을 찍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영상은 죽음에 이르는 병과 관련하여 이 가명의 이 사상서의 이 가명의 작가들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명확하게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파워포인트를 좀 준비를 했는데 이 파워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키르케고르의 가명의 전략과 철학적 의사소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키르케고르는 철학과 신학의 긴장 속에서 간접적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가명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 가명의 대표적인 두 인물을 뽑아라. 그러면 요하네스 클리마쿠스와 안티클리마쿠스입니다. 이 두 명의 사상가들이 하는 역할이, 이 저자들이 하는 역할이 분명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하네스 클리마쿠스와 안티클리마쿠스를 이 파워포인트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확인을 해보면 요하네스 클리마쿠스는 계단을 오르는 자로 신앙으로 나아가는 사색가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면 안티클리마쿠스는 이 클리마쿠스에 반대하는 자로 이미 신앙의 정점에 있는 자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하네스 클리마쿠스는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철학자입니다. 키르케고르가 내세운 가명의 작가들 중에서 유일하게 명확하게 크리스천이 아닌 한 명의 작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하네스 클리마쿠스입니다. 이에 반해서 안티클리마쿠스는 가장 높은 수준의 기독교인으로 묘사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키르케고르의 어떤 작품 중에서 그러면 안티클리마쿠스의 작품과 요하네스 클리마쿠스의 작품이 뭐냐, 이거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먼저 요하네스 클리마쿠스의 작품을 예로 들자면 철학의 부스러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철학적 단편 혹은 철학의 부스러기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작가는 크리스천이 아니라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방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중요한 건 이 사람의 작품을 읽어보잖아요. 기독교를 변증하고 있는 일종의 변증가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철학의 부스러기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 철학의 부스러기에 관련된 요하네스 클리마쿠스의 작품이 결론에 비학문적 후서가 있습니다. 굉장히 두꺼운 책이죠. 간략하게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안티클리마쿠스의 작품은 가장 기독교적인 본질을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뭐로 설명할 수 있느냐? 죽음에 이르는 병과 기독교의 실천. 임충학 선생님은 그리스도교의 훈련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기독교의 훈련, 이것이 안티클리마쿠스의 작품입니다. 자, 두 개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하네스 클리마쿠스가 쓴 작품 두 개가 있고요. 안티클리마쿠스가 쓴 작품 두 개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요하네스 클리마쿠스가 쓴 작품은 두 개, 철학의 부스러기와 결론의 비학문적 후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철학적 작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반해서 기독교의 본질을 담고 있는 작품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안티클리마쿠스가 쓴 작품인데 죽음에 이르는 병과 기독교의 훈련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을 주제로 다루고 있는 작품이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의 실천은 총 3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작품은 사실은 3부를 각각의 작품으로 내려고 했으나 나중에 묶음집으로 편집해서 낸 작품이 바로 기독교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1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하는 이 성경의 구절을 다루고 있고요. 2부는 실족에 관련된 중요한 부분의 사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마 키르케고르만큼 이 실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작품도 없을 정도로 많이 다루고 있고요. 3부는 총 7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키르케고르가 생각하고 있는 일종의 기독교의 제자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요한복음 12장인가에 나와 있는 나 있는 곳까지 너희를 이끌겠다고 하는 이 구절에 대한 본질적 성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하네스 클리마쿠스는 또한 실존의 계단 중에서 신앙의 문턱에 멈춘 작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철학의 부스러기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철학의 부스러기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것이 역설입니다. 역설. 키르케고르는 일기에다 이런 말을 써놨습니다. 철학의 본질은 매개이고 기독교의 본질은 역설이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거는 키르케고르의 이 일기의 간단한 이야기는 헤겔 철학과 키르케고르의 사상을 명확하게 구분짓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별표치고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헤겔 철학의 변증법은 매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반면 키르케고르의 변증법에는 매개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헤겔 철학은 정과 반의 변증법적 운동을 강조하는데 정과 반의 그런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변증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헤겔의 이 변증법적 사유는요, 정과 반이 운동을 하면서 결국은 하나로 통일되기 위한 매개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키르케고르의 변증법에는 이 매개가 불가능하다는 이것은 정과 반은 모순이고 역설 가운데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매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 통일은 불가능합니다. 영원히 시간 안에서 키르케고르의 변증법은 이 통일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하네스 클리마쿠스는 이 신앙의 문턱에서 멈춰있다라는 이야기는 어떤 얘기냐? 역설을 발견하는데 그 역설을 넘어서지 못하고 그 문턱에서 멈춰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티클리마쿠스는 실존의 계단의 최상단에서 단독자가 자기 실현을 이루는 단계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키르케고르의 편지에 담긴 철학적 아이러니가 숨어져 있습니다. 이 일기는 제가 티스토리에 올려놨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 일기를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상 밑에 티스토리 링크를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기를 제가 간단하게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는 다 아니고요. 중간쯤에 일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닐센이라는 사람에게 이 보낸 편지입니다. 이 당대 1849년 8월 4일 날 라스무스 닐센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이 사람은 당대에 헤겔 철학의 영향을 받은 교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이름에 관련된 거에 대해서 편지를 보낸 겁니다. 친애한 분께 이 무슨 안티클라이맥스입니까? 논리학 교수로서 이래도 되는 겁니까? 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클라이막스라는 말을 여러분이 아마 아실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안티클리마쿠스라는 말이 이 클라이막스라는 말에서 사실 나왔대요. 그리고 원래는 제가 정확하게는 워딩을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으나 이 가명의 저자 이야기는 사실은요, 어디에서 기원을 한 이야기냐?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 고대 교분가이고 누군가가 이름인 존 클리마쿠스인가라는 천국에 오르는 계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이 이름이 착안돼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종의 천국으로 올라가는 사다리를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티클리마쿠스라고 하는 것은 그 클라이막스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뉘앙스로 이 일기가 써져 있습니다.
자, 중간부터 제가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앞으로 더 나아간다는 말들, 그리고 현대의 모든 것들이 다 앞으로 나아간다고 하지요. 일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배경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이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말을 가장 많이 설명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두려움과 떨림의 초반부에 이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 여러분들이 이것은 철학사에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뭐냐면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르나는 존재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모든 것을 의심했는데, 당대에 해겔 철학을 공부했던 사람들은 자, 이제는 그 해겔보다 더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 그 당대에 굉장히 유명한 캐치프레이즈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앞으로 더 나가야 한다는 말, 이 닐센 교수는 해겔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었고 그 당대에 굉장히 유명했던 문구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종의 오늘말로 하면 현수막에 더 앞으로 더 나아간다 한다는 이 철학적 사주가 그 당대에 쫙 퍼져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앞으로 더 나가야 한다는 이 말, 이 현대의 모든 것들이 앞으로 더 나가야 한다고 하지요. 그 당시에 현대성의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이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안티클라이맥스를 통해 상승합니다. 키르케고르는 아이러니하게 이걸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일기를 읽을 때 이 일기도 해석의 여지가 있는데 제가 이 일기를 주석을 달자면 그렇습니다. 일기가 아니고 참 편지입니다. 사람들은 안티클라이막스를 통해 상승을 합니다. 이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하강하는 건데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은 오히려 하강이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승리한 표정을 지으며 가장 허세 가득한 말투로 상승하며 더 낮은 곳으로 도달합니다. 무슨 말인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강함에도 불구하고 상승하고 있다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더 나가야 한다는 말. 그래서 이게 헷갈릴 수 있으니 제 얘기를 잘 들고 일기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사람들은 믿음을 넘어선다. 그 당대에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람들은 믿음을 넘어선다고 말합니다. 뭘로? 체계로 상승한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단독자를 넘어선다. 곧 회중 공동체로 상승한다. 그 당시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주관성을 넘어선다. 객관성으로 상승한다. 등등 이런 말을 그 당시에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해겔 철학의 영향을 받은 그 닐센 교수에게 키르케고르가 일종의 비판적 관점을 제시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은 상승한다 말하지만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것은 안티클리마쿠스다. 그들은 하강한 것이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쓴 다음에 뭐라고 남겼나? 이제 새로운 가명 안티클리마쿠스 덕분에 내 가명 안티클리마쿠스는 하나의 득점을 얻게 되었습니다. 나는 클리마쿠스와 안티클리마쿠스라는 조합이 하나의 행운의 경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에게 그들의 저술 내용을 전부 읽는다 하더라도 이 두 개의 수수께끼 같은 이름은 절반쯤 흥얼거린 노래조차 이해할 수 있는 감각을 지닌 사람에게 여전히 경구적인 각성을 일으킬 것입니다. 자, 이 이름 자체, 안티클리마쿠스라는 이름 자체가 이미 그 당대 해겔 철학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담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나머지는 제가 다 읽어드리긴 그럴 것 같고요. 여기에 일기가 아니고 편지입니다, 참. 자, 여기에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편지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지의 내용은 죽음에 이르는 병, 서문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읽어드립니다. 이 편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즘 교수들의 눈에 당신은 아마도 신학도 정도로 강등되었겠지요. 교수의 신학도 정도로 강등되었겠지요. 그렇다면 이제 당신은 내 부서의 소속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뭔가 비판적으로 닐센 교수에게 전달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교수도 아니고 그냥 신학도에 불과해. 뭐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진심으로 신학도들을 위한 장인 같은 사람이라고 자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자칫하면 이 신학도들이 교수들에게 두려움의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위로를 받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세상에서 목회자의 순환이라는 책이 있죠. 그 안에 목회자를 곤란하게 만드는 기발한 질문들이 잔뜩 들어 있습니다. 교수의 순환이라는 책도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책은 신학도에 의해서 쓰여져야겠지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
이 편지가 왜 중요하냐? 죽음에 이르는 병은 안티클리마쿠스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일기의 여백에 이런 말이 남겨 있습니다. 키르케고르가 실제적으로 닐센 교수의 쓴 편지는 사라졌대요. 그러나 이 편지는 키르케고르가 보내기 전에 그의 글에 남아있는 내용인데요. 그 여백에, 이 편지를 쓰기 위해서 남은 여백에 이렇게 마지막 구절이 남겨져 있대요. 마지막 구절은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을 담고 있는 겁니다. 이 마지막 구절은, 제가 읽어드린 이 구절은 그 무렵 출간된 죽음에 이르는 병의 서문에서 안티클리마쿠스가 스스로를 신학도라고 칭한 점을 암시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안티클리마쿠스는 신학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학생. 키르케고르가 이 가명의 저자로 내세운 건 신학생입니다. 그런데 키르케고르는 죽음의 이르는 병 서문에 뭐라고 써놨냐? 대학 교수도 이 글은 쓰기 어려운 글이지만 이 글은 신학생이라도 쓸 수 있는 글이다 라고 서문의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이 글이 나옵니다. 바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해설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읽어드렸습니다. 간단하게 라스무스 닐센에게 보낸 이 교수의 이력을 말씀을 드리면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교의 철학 및 신학교 교수였습니다. 그 당대에. 키르케고르가 이분에게 편지를 보냈을 때 헤겔 철학에 영향을 받은 체계적 철학자였고, 그러나 기독교 신앙과 합리주의를 연결하는 온건한 사상가였답니다. 키르케고르가 비판했던 체계로서의 철학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그 당대의 지식인이었다고 합니다. 자, 간략하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키르케고르 입장에서 보면은 닐센은 좋은 학자이지만 신앙에는 미치지 못한 자였다. 키르케고르의 평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키르케고르는 닐센이 철학적으로 매우 유능하나 여전히 기독교 신앙의 역설 앞에서 멈춰선 자, 마치 요하네스 클리마쿠스 같은 사람, 안티클리마쿠스가 아니고요. 그는 닐센이 언젠가 단독자의 신앙으로 들어갈 걸 기대했지만 결국은 철학적 체계 속에서 머물렀다고 판단했던 부분들이 있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르케고르의 사상을 담기 위한 간접적 의사소통의 도구로 만든 가명의 사상가가 두 명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요하네스 클리마쿠스와 안티클리마쿠스입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요하네스 클리마쿠스는 신앙에 도달하지 못한 철학자고요. 안티클리마쿠스는 신앙을 살아낸 내면적 단독자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신학적 기능으로 보게 되면요. 요하네스는 진리를 추구하면서도 도달할 수 없음을 보이고 있는 거고, 진리를 추구했지만 진리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이다. 안티클리마쿠스는 진리를 살아내는 존재의 형성을 제시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두 사상가들은 다 실존적 진실을 드러내고 있다. 진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다가온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요하네스 클리마쿠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철학은 그 진리를 향해 올라가려고 해요. 요하네스 클리마쿠스는 올라가는 철학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설과 십자가 앞에서 멈춥니다. 그 이상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은 계단을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 안티클리마쿠스는 반대로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내려오십니다. 선제적으로 내려오신 자기 비움에 내려오는 것이다. 자기를 비우는 것이다. 그래서 안티클리마쿠스는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내려오는 자로 좀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가명의 사상가에 대해서는요, 이 정도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사실은 티스토리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티스토리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